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43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청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개그 콘서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버 분께서 개콘이 망한 이유라는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무려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너무 사이다라서 한 3번 4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금 현재 개콘이 몰락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편파적인 정치 개그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셨어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저게 개콘이 몰락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과거에 개그맨 지망생이었고 현역 개그맨 분들에게 개그 수업도 받아본 경력이 있습니다. 한때 개그맨을 꿈으로 생각했던 제 시각에서는 개콘의 과편향적인 정치풍자 개그가 시청자들에게 분명한 스트레스 요인은 됐을지언정 시청자를 떠나게 만든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스탠스가 확실하신 분들은 그 이유로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콘이 진행되는 60분 내내 정치 이야기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50분을 실컷 웃기고 10분 정치 얘기했으면 남을 사람들은 다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잡아도 대한민국의 절반이 좌파인데 개콘은 지금 좌파들에게도 외면받고 있죠. 좌편향적인 개그가 개콘 몰락의 주된 이유라면 이 점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재미가 없어서라는 그 유튜버 분의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왜 재미가 없어진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럼 대체 개콘이 왜 재미없어진 거냐? 저는 그 이유가 공개 코미디라는 포맷의 노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신선한 웃음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웃음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웃음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판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초딩이었을 무렵에는 연예인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무슨 게임하고 커플 선정하고 댄스 타임하고 이런 방식의 동거동락, 엑스맨, 연애편지 같은 이런 부류의 예능들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한도전을 기점으로 대본도 없고 형식도 없는 그런 리얼 버라이어티가 대세로 등극하게 되죠.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리얼 예능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꾸미지 않은 리얼한 웃음을 추구하게 된 거죠. 자, 리얼 버라이어티가 이 리얼한 웃음의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리얼한 관찰 예능이 대세죠. 이렇게 사람들의 웃음의 입맛은 리얼함을 필두로 변해왔고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면 폐지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공중파에서 연예인들 한 15명씩 모아놓고 댄스 타임하고 막 팅팅탱탱 후라이팬 게임하고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재밌을까요? 처음 몇 주야 재밌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포맷이 가진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1년, 2년 넘어서 롱런하기는 힘들 겁니다. 현재 개그 콘서트는 20년째 같은 포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맷은 현재 웃음 트렌드인 리얼함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꽁트 연기 자체에 대한 식상함이 매우 커져버렸습니다. 여기에 공중파 개그 무대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다양한 소재 선택이 가능하고 무대 위보다 제약에서 자유로운 1인 미디어까지 새로 부상하게 되니까 이 화제성에서 밀리게 돼서 웃음 트렌드를 주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많은 개그맨 분들이 유튜브로 진출하고 있는 이유도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화제성이 갖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웃음의 트렌드는 곧 화제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마리오라는 개그맨 기억하시나요?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췄던 그 더듬이 춤이랑 그 느끼한 개그가 진짜 대박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마리오라는 분이 했던 그 개그들이 진짜 배를 잡고 뒹굴 만큼 엄청 웃겨서 인기가 있었습니까? 보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겼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도 이 개그가 당시에 웃음 트렌드를 이끌었던 이유는 화제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제성은 신선함과 파격성을 기반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집으로 대화가 필요해 같은 코너들이 훨씬 더 웃겼고 롱런했지만 트렌드를 주도하지 못했던 것은 소재 자체가 너무 평범해서 화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그 프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웃긴 코너들이 곳곳에 깔려 서포팅을 해주는 가운데 웃음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화제성을 갖춘 스트라이커가 한 방을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달인이나 문장실의 강 선생님 같이 화제성과 웃음을 동시에 잡으면 그거야말로 초대박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개코는 어떻습니까? 서포팅 해주는 웃긴 코너도 없고 화제성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개그맨 분들의 잘못일까요? 20년 동안 사용된 낡은 포맷에서 자극적인 1인 미디어를 이길 만한 신선하고 파격적인 소재가 나오기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코미디는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다른 대중예술들과는 다르게 소재가 일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야 잘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순간 예측이 가능해지고요. 예측이 가능해진 순간 절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 썼던 소재를
이것을 또 써서 혹은 재가공해서 웃기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재에서 화제성을 찾기 힘들다면 사람에서 찾아야 하는데 타성을 가진 개콘의 개그맨들이 거의 다 예능으로 진출해버렸죠. 저는 이것도 아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옆 동네 코빅은 황재성, 장도연, 이용진 개그맨님들 같이 타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선배 개그맨들이 소재의 한계고 뭐고 다 개무시하고 그냥 멱살 캐리 중이거든요. 오늘 영상의 결론, 개콘 몰락의 주된 이유는 좌편향적인 정치 풍자 개그가 아니라 그 포맷이 너무 낡아서 화제성을 갖춘 코너가 등장하기 힘들어서이다.